우리 집 반쪽이들 때문에 아침에도 정말 활기차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학부모님들이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참 알람 시계도 아니고 그렇게 꼬박꼬박 진상을 부리고 나가고 뭐 반찬 투정에 똥 마렵다고 짜증내는 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참 이런 거를 이제 가지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혈압이 쭉 올랐다가 좀 가라앉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커피 타임에 간단한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 이제 이 성적표를 곧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결과들을 아마 5월 5일 이후에 끄집어내는 애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5월 5일 이전에 끄집어내놓으면 분명히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애들이 벌써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성적표 보고 대책을 세우실 때의 기준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영수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 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점수가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특히나 고2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떨어진 거를 제일 먼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난이도의 상승과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상대평가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학교 애들도 각 단원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아이가 진짜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가 노력을 참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노력하면 되는데 네가 힘겹게 했던 노력이 딱 요까지 였던 거야. 요것만 넘기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진짜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아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갈아 넣고 요 작업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퀀텀 점프하면서 성적이 오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단원별로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노력들이 쌓이면서 한 번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아마 수학 선생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포기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한 거죠.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왜 등산 가면요, 내려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조금만 가면 돼. 그리고 애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러죠. 에씨, 뭔 놈의 쪼금이 1시간째 걷는데 쪼금이래 막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조금만 더를 해서 우리가 임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넘기면 성적이 보통은 회복되거나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멘탈도 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적이 결과물이 자신의 노력 대비 적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기 위한 뭐 이런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문법을 많이 틀린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어를 많이 틀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독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단어를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 문법이 문제가 있는 애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중학교 문법하고 고등학교 문법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공부량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조금만 제대로 공부하면 될 것을 미루고 나는 문법하고 안 맞아. 너는 사회하고 안 맞을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하고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는 꾸준하게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가 문법도 꾸준하게 연습해보고 각각의 용어에 대한 암기를 좀 또렷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전 약간 재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국어적인 게 완전히 굳어졌을 때가 고2 국어부터는 점수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잘 안 오릅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그럼 국어를 내비둬라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재능이라고 하는 부분도 노력으로 좀 못하지 않는 상태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을수록 더 많은 노력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신이라는 거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탐, 과탐 같은 경우도 사전에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양이 굉장히 많으니까 꾸준하게 좀 암기해놓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나 계산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통합과학 같은 경우나 과탐 같은 경우는 임박해서 한 달 전이나 기껏해야 물리학 같은 경우도 뭐 3달 2달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인이 괴로운 대비 결과물이 안 나오죠. 애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노력도 배신은 합니다. 노력의 양을 너네는 괴로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의 양이 노력의 양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옆에서 제가 보고 있으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 너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하는 데까지도 괴로워해요. 근데 그런 쓸모없는 노력, 그러니까
쓸모없는 데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를 안 할 수 있는 연습을 거의 못 해본 거예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라면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던 시기가 있었죠. 생존 본능을 일깨우죠. 엎드려. 그럼 빠따가 어디 있더라.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따가 어디 있더라 해서 퍽퍽퍽 막 맞았던 세대 같은 경우는 살아야 되니까 했어요. 예전에 저희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밥을 먹었는데 친구네 집에서 밥이 너무 맛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도 너무 짜고. 근데 제 친구가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맛있어? 왜 이렇게 열심히 먹어?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님이 아니야 살려고 먹는 거야. 국 말고 안 짠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기 소금이 최소한 적게 들어간 거 그거 위주로 좀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탁자 위에는 항상 계란 후라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애들이 했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하면 강요라고 합니다. 저는 제발 부탁인데 아동 심리학자들이 제발 아동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진짜로 컸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박살나는지도 좀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심리가 뭐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죄다 성공한 사람들만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풍지풍파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 그리고 거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성공을 꽤 많이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싫고 좋고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괴로운 정도도 괴로운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를 이수하는 데 집중을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괴로움 느낄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말하는 그 노력이라는 게 결국에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진짜 본격적인 본인의 그 노력을 가할 때는 노력의 양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그게 노력이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너가 노력을 엄한 데다가 쏟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력의 양이라는 건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성적이 자꾸 이렇게 미끄러져 내릴 때마다 학부모님들이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포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습관들을 잘 안 바꾸려고 하고 본인이 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억울하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들 그거 백날 아이한테 너 이거 왜 그랬어? 저거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시험지를 직접 그 학원 선생님한테 보내시면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얘가 이 부분 좀 덜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화가 나니까 그걸 왜 덜 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채널에 보면 지금 학원 강사님들도 꽤 많이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저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학원 강사님들도 밑에 댓글에 아이들을 어떻게까지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만큼 안 따라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좀 너무 공격적으로 말고 좀 아시잖아요. 저희 스타일. 좀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이제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건 사지 멀쩡한 새끼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혼내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평소에 제가 하는 말투는 이 정도 수준에서 평소에 욕을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요. 객관적인 지표를 모아서 자, 이제 기말고사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5월 5일이 지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준비 자세 다시 취하셔야죠. 어머님들 제가 그래서 이번 휴일 기간에서도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단도리를 할 겁니다. 아이들 제발 지금 부족했던 부분 솔직히 뻔히 보이잖아요. 너네들도 엄마랑 성적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 변명하고 싸울 필요가 없지 않니? 너네들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빠르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행평가 있는 학교들도 있죠. 5월 한 7일 뭐 이때부터 수행평가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한 번씩 써보고 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자식들은 안 합니다. 정말. 어머님들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